조금 더 뭐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저희들은 계속 바라볼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바라보듯이 여론이 어떤 추이를 타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쉽게 얘기해서 이 정도면 되는가, 그 가지고 용납이 안 되시는가 라는 여론의 추이를 보고 누가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 당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추이가 이런 인적 쇄신의 이 확대 혹은 이 정도에서의 중지 종료 이런 것을 가름짓게 되는 그런 그 척도가 될 겁니다. 지금 보면은 아직도 불충분하다. 뭐 이런 여론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보면 민주당과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전부 다 나가라. 그렇게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전부 다 나가야 되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라. 이건데 그 정도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여론의 주의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천을 해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공정한 공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로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충족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는 공천이 돼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잣대가 항상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 그 지역구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뭐 몇 선이 나가라, 뭐 몇 선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다선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편안한 지역에서 다선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편안한 지역이라서 다선분이 아니어도 당선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느 지역에서는 다선일지라도 그분이 쌓아온 그 의정 활동이라든가 이미지가 득표에 도움이 된다. 다음에 우리 당의 이미지보다 더 훌륭하다. 뭐 이런 분들은 또 계속 나와 주셔야 되겠죠. 그것도 일괄적인 잣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기득권으로 보이시는 거거든요. 다선 의원들은 여러 가지를 막 쥐고 있는 분들, 뭐 공과가 많은 분들, 뭐 공과가 뭐 다 있겠습니다만은 이 지금까지 쌓아온 공보다는 과가 좀 많은 분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스스로 용퇴를 내려주시면 용퇴를 결정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나 그 손가락 이렇게 남을 가르치면 적어도 3개는 저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용퇴고 뭐고 말할 아직 그 자격이 되지 않는 초선입니다. 초선은 뭐 공천에 따라서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천 과정에서 모든 것을 지도부에 맡기고 그분들 뭐 다른 방법도 없죠. 뭐 공천에서 배제가 되고 공천을 받지 못하면은 그걸로 이제 끝입니다. 이제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신독재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신독재론 그 단계가 네 단계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가 카리스마를 이용해 집권한다. 두 번째가 끊임없이 적폐를 만들어내서 공격한다. 세 번째가 공권력, 그러니까 사법부, 그다음에 언론, 검찰, 그러니까 검찰, 사법부, 뭐 경찰 이런 곳을 장악한다. 네 번째가 선거 제도를 바꾼다예요. 그럼으로써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독재, 민주주의의 반대가 뭔가요? 공산주의가 아니고 독재입니다. 독재. 예,
이게 경제 체제를 가지고 보면 시장 경제냐 아니면 뭐 공산주의냐 이렇게 되지만 이 독재, 좌파 독재를 이룰 수 있다. 민주주의 안에서도. 네. 그게 뭐냐면 그런 네 가지 단계거든요. 촛불 혁명, 카리스마를 이용해서 집권했습니다. 다음에 끊임없이 적폐를 만들어냈어요. 끊임없이. 2년 반 나와도 계속 적폐래요. 적폐. 자기네들이 쌓는 그야말로 적폐, 신적폐가 태산보다 높아지는데 옛날 거 뭐 도학혁명. 난 저 원시시대까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맘모스 소탕작전에서 잘못됐던 사람 끄집어내자고 그럴까 봐 걱정인데 그 옛날 것까지 자꾸 적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거죠. 근데 이미 틀렸죠. 조국으로. 자, 세 번째가 언론 장악, 사법부 장악. 다 되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사법, 그러니까 판사들. 예. 그게 다 장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실제로 주는 해악보다도 피해보다도 더 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공포. 예?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정부 당국에서 나를 사찰할 것이다. 뭐 이런 공포를 주는 거죠. 두려움을. 그래서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나중에는 선거제도를 바꾼다. 마지막 선거제도.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걸 만들어 놓은 사람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는, 그리고 자기네들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잘 모르는 이상한 걸 하나 던져놨어요. 보편적이어야 되거든요. 좋은 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그것을 다 자기네들이 운영을 합니다. 받아들여서. 근데 그걸 하는 게 뭐 이름도 못 들어본 두 나라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뭐 독일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독일과 우리는 또 다른 체제고. 뭐 그런 것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독재를 위해서요. 그 자기네들의 집권을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의회 독재. 30년, 50년 하겠다는 그런 거죠. 그 선거 제도가 도입되는 순간 자기가 던진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자기가 던진 표, 사람에게 던진 표는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을 위해서 던지는 비례대표, 이 표는 내가 누구한테 이걸 보냈는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찍었는데 그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걸 이용해 먹으려는 게 저들의 그 선거법 개정의 목적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 되죠. 우리가 막느냐? 국민들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함께 막아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총선이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쌓아온 적폐의 크기, 그다음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좌파를 찍었던 분들이 이건 아니다. 또 뭐 중도에 계시는 분들도 지난번에 투표를 안 하신 분들도 이번에 투표를 해야 되겠다. 우파에서도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가셨던 분들도 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큰 장애물에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당위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당위는 있으나 이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에 찬 답변을 못 드립니다. 저는 미미한 존재라서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처지가 안 됩니다. 다만 대변인 할 때 이제 대변인의 역할이 야당 대변인이란 여당과 그다음에 대통령 현 정부를 가장 큰 목소리로 비판해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목소리를 높이고 좀 아프게 지적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당직을 따로 맡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서 만약에 공천을 주신다면 지역에서 승리를 하고 일단 그게 목전에 있는 가장 큰 목표죠. 그리고 그렇게
바람을 만약에 일으킬 수 있다면 제 지역구에서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지역구로도 그 기운이 넘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의 승리, 그다음에 인천 지역에서 지금 6대 7로 우리가 한 적을 쥐고 있습니다. 13개 지역구 가운데. 네. 그래서 인천에서의 승리를 이루는데 하나의 작은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많은 전쟁들,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겠죠. 싸움들이 있겠죠. 전투도 있고 거기서 승리하도록 진중하게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